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일 대표 일주일간의 휴가를 끝내고 오셨어요. 예. 건강하시죠? 아주 잘 쉬었습니다. 오늘 첫 뉴스 김광일 기자, 뭘로 갈까요? 일단은 결렬. 우크라이나 소식이군요. 예, 대표단 협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단 협상이 간밤에 열렸는데요. 합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침공 이후에 첫 대면이었거든요. 네. 인접국인 벨라루스에서 열렸는데 5시간 만에 협상이 끝났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압박했을 걸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철군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역이요? 예, 뭐 돈바스 그리고 크림반도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크림반도까지? 예, 양측은 구체적 회담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고요. 다만 2차 회담을 며칠 내로 잡겠다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걸 보면 최소한의 어떤 협상의 파탄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침투할 때 그 기세로 보면 수도 키예프가 벌써 함락당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결사항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네,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서 좀 막아내고 있고요. 또 민병대로 합류하는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 키예프 그리고 제2도시인 하르키우까지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켜내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가 그 남부 도시들을 하나씩 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점령지들을 넓혀가고 있는데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지금 포화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함락이 되면 남부 쪽이랑 그 동부 돈바스 쪽 점령지가 이어져 갖고 네. 우크라이나가 동남부 항구 쪽으로 좀 이제 그 바다 쪽으로 진출하는데 완전히 봉쇄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남부 쪽이 그쪽 라인이. 예. 북쪽에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 편에 참전할 거란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뭐 기사가 이제 미 당국의 관리를 인용해서 나왔었는데요. 아직 네. 병력이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도 좀 그 반격들을 좀 더 거세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랑 국부 펀드를 동결했거든요. 이 때문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그 전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6,300억 달러도 같이 묶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뭐 여기 뭐 전투기를 공급할 거다 뭐 이런 가능성도 나오는데 EU가 이렇게 전쟁에 그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또 스위프트,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배제, 러시아를 배제하는 데 동참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러시아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독자 제재까지 또 하기로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김준일 기자. 예.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수도 키예프 어딘가에 은둔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러시아가 암살조 400여 명을,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암살조 400여 명을 투입했다라는 보도가 외신으로 계속 나오네요. 예, 이제 영국 언론 더 타임스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용병 그룹 중에서 이제 와그너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좀 굉장히 악명 높은 곳으로 그렇죠. 유명합니다. 이게 그 푸틴의 그 요리사였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요. 근데 이미 막대한 돈을 받고 이미 4-5주 전에 네. 침투를 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 암살하러?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라 4-5주 전에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곳곳에 들어가 있고 한 2,000명 정도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한 400명이 지금 수도 키예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언제 암살을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해 지금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저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주요 내각에 대해서 다 지금 저격 암살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실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여러 보도에 나오고 있지만은 푸틴이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 지금 원래는 처음에는 한 4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길어지면서 이 카드를 지금 꺼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인기, 리더십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거 알려지고 또 정치 경험 전혀 없는데 대통령이 돼서 지금 상황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보도들도 있고 아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국민들의 신망이 굉장히 두텁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어떤 인물인지 좀 헷갈려요. 뭐 이제 2015년에 드라마에서 청렴한 대통령 역을 하면서 이제 좀 대중적 인기가 높아졌고 2019년에 대선 결선 투표까지 가서 73%로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이제 했거든요. 인기를 얻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칠러 분위기에서 이제 친서방 분위기로 이제 2014년 이제 우크라이나의 봄 이후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대중들이 선택한 이제 뭐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영국의 역사학자인 앤드류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윈스턴 처칠 그 1차 세계 대전을 이끌었죠. 네. 1, 2차 세계 대전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용기, 국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능력, 비타협적 자세와 최후의 승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송하는 분위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럽연합 뭐 집행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칭송을 하고 있는데 네, 막상 나토 가입은 승인 안 하고 있고 뭐 말로만 이렇게 뭐 칭송을 하고 있고 그런 건지. 근데 국민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될 때 지지율보다 지금 더 높아요. 지금 90%. 90% 최근 여론조사를 했는데 90%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망명하면 받아주겠다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 망명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그냥 국민들과 함께 거기서 암살조가 기다리든 아니든 나는 함께 하겠다 지금 그런 자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SNS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전쟁 시기가 되면은 원래 지도자가 뭐 예전에 조지 부시 같은 경우에 테러와의 전쟁했을 때도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사후에 어떻게 평가를 받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섣부르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약간 6개월밖에 안 된 이 대통령 때문에 전쟁이 발발했다는 취지로 비슷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외신에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저께군요 SNS에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그 외교적으로 좀 지혜롭게 뭐 그 전에 사전에 판단하지 못했다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사실 러시아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침공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외신들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쪽으로 지금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던 건 침공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들 어떤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점들을 명확히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그 시점들을 빨리 판단하고 신중하게 발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제일 걱정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 국민들. 더 이상의 희생이 없게 빨리 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전쟁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독립운동 대 한일 관계 개선. 오늘 3.1절인데 3.1절이자 대선을 8일 앞둔 날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거판에도 변수가 되나요? 그러니까 3.1운동의 어떤 저항의 대상이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이 자꾸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아나무인으로 나오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 반일 감정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경제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계속 배척하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가 이웃나라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마음도 양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도 계산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 어제 발언 한번 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 뭐 계속 이렇게 뭐 우리도 할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를 좀 터치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관계 개선의 의지를 일부 밝히기도 있긴 한데 대체로 그쪽보다는 이렇게 할 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하거든요. 이 유세의 어떤 이름이 3.1 정신으로 여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최근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이걸 계속 또 비판하면서 이런 어떤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들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당당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태도는 이견은 없는데 한일 관계를 좀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어요. 뭐 과거사랑 미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하겠다. 뭐 한미일 공조 강화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또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일 관계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요. 오늘 일정에 오전에 현충원에서 임시정부 요인 기념비 그리고 임정 대통령 묘역을 뭐 차례로 참배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네. 그 보수 야권에서 계속 어떤 건국절 관련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기 그렇죠. 휘말리지 않고 임시정부의 어떤 뭐 변통을 그 좀 계승하겠다라는 차원의 포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판에 우크라이나 변수가 하나 있고 이런 이제 3.1절이 있다 보니까 3.1절 한일 관계 이런 것과 관련된 또 변수가 하나 있어 보여요. 김준우 기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변수로 인해서 이 외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좀 자주 독립이라고 해야 되겠어 국방력 강화 약간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과도하게 반일 정책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그동안의 뭐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좀 분위기도 감지되고 좀 미묘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늘 예. 주자들의 후보들의 행동들, 발언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이런 와중에 정치 교체 이것은 저의 주장이자 안철수의 꿈이자 심상정의 소망이다라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것. 그렇죠. 요것이 또 묘한 기류를 좀 느끼게 해요. 그렇죠.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정권 교체론에 맞서는 정치 교체론 그리고 반윤 연대 요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거죠. 강하게 이제 민 예. 거는 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측에서 뭔가 화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재명 후보 측에서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화답이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다 사퇴하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네.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하면은 집 나간 진보 좀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우리 잘못했으니까 정치 개혁할 테니까 조금 돌아와 달라라는 다시 거기 뭉치자. 때문에 다시 뭉치자 이런 이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저쪽에서 화답하지 않더라도 이건 중요하게 이 전체 프레임을 이 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략 하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의총도 하고 지금 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많은 뭐 확인되지 않은 문건, 이른바 지라시들 굉장히 많이 이제 대선판 막판 되니까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뭐가 오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그냥 확인되지 않은 문건 수준인 건가요? 그러겠죠. 뭐 안철수.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확인되지는 않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다고 이를테면 구체적으로 뭐가 오가고 와서 우리가 연립정부를 세우겠다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예전에 DJP 연합처럼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고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게 그 여권의 대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하다 보면 그거를 명시적으로 안 하니까 이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전체적으로만 단일화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자강론 그래서 막판하게 표로 단일화 후보로 단일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표를 몰아달라라는 네. 건데 어제 저녁에 의총에서는 그래도 단일화의 문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었고요. 심상정 후보는 대선 후보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금 뭐 본인의 유불리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22일에 울산에서 했던 연설이 좀 갑자기 화제가 됐어요. 영상으로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뽑으면 1년 뒤에 손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런 게 많이 돌아가지고 그게 여권에서 민주당에서 잠깐만요. 윤석열 후보 뽑으면 손 자르고 싶다 이렇게 실명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아니요. 그렇게 윤석열 후보 이름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람 뽑은 손 자르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고 이번에도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거는 이재명 지지 발언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명령설이다. 뭐 이렇게 본인의 SNS에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윤석열 캠프에서 계속 이제 뭐 임명장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의당 여영국 대표한테 또 보낸 거예요. 선대위 임명장을.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임명한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기고 황당한 일이어서 정의당에서는 아예 야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도 우리 임명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풍자하는 걸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준석 대표한테 여가부 강화 자문위원을 임명한다고 정의당에서 보낸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오늘 2부에 특별한 토론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더 이어가도록 하고 짧게 하나만 더 갈까요? 방역 패스 끝났다.
오늘부터입니다. 예,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갈 때 백신 맞았다고 증명했던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네. QR 코드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게 어디서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서도 네. 찍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정부 방역 패스 정책 이제 사실상 철회했다고 보면 되고 다음 달부터 하려고 했던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 역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방역 패스 이게 그 전에도 법원이 이제 막아선 뒤로 이제 애매하고 좀 일관성 없게 정책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대구지법에서 식당, 카페도 이제 다 제동을 걸면서 결정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이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이어갖고 이런 규제 완화가 국민의 어떤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자발적으로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서도 방역 패스 찍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